10월 14일 오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다음 주 초에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16일 다음 주 초에 정확한 날짜와 방식,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재보궐선거 전에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이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독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느냐, 그냥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화만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을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용을 하겠다, 상당 부분 수용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혔고 다음 주 초에 독대하겠다라는 것을 밝혀라.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 독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또 의료 대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계속되어 왔습니다. 총선 때부터 전당대회 때는 아예 이건 거의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게 계속이 됐다. 이 국민의힘의 일부 친윤들이 나서서 오늘도 계속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이 계속 나서서 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김옥균 프로젝트 3일 만에 끌어내리겠다. 안 되니까 30일, 이제는 100일 만에 끌어내리겠다. 무슨 고무줄입니다. 계속 김옥균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라는 걸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 초에 독대를 마련하라. 방식이나 의제 이런 부분들은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강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역시 결단을 내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국정 운영 방향 전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이 일부 세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총선 때부터 한 대표에 대해서 실망하고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틈타서 이제 이간질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의료 대란 부분은 빨리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이게 골마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 독대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독대 자체가 어떻게 의미가 있겠느냐,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때 약속을 했던 자중하겠다, 자숙하겠다, 그 태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 이 주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게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결정을 하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게 상식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다 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데 1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같은 그 전주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인해서 2심에서는 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 이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방 부분은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2심에서 1심에서 무죄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처분을 하고 중앙지검에서 이 손모 씨입니다. 이 손모 씨도 무죄가 나온 만큼 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모두 끝나는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중앙지검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번 이 영부인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 뭐 이례적인 것이고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 상식에 맞춰서 이 기소를 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뭐 이걸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가야 특검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또 특검에 이은 탄핵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특검이나 탄핵 공격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막자라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특검 주장이 설득력을 잃도록 특검 주장을 민주당 이재명이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선을 해야 되죠.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지키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탄핵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이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면 역풍이 불까봐 이재명은 지금 급합니다. 그런데도 탄핵 이야기를 정면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지금 모아가는 중이죠.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탄핵 이야기를 이재명이 하면 역풍이 불도록 국민들의 여론에 맞춘, 눈높이에 맞춘 탄핵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윤석열 정부가 개혁 조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저런 무분별한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한 대표가 또 이 김건희 여사 한남동 라인 뭐 이렇게 부릅니다. 한남동 이 라인.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지금 대통령실에 이런 이 비서관들이 7명이 있다. 이 7명이 나서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인적 쇄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공적 지위가 김건희 여사는 없다.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 이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 안에서. 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분란이 일었던 부분입니다.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지금 한 대표가 이제 독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전에 뭐 독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뭔가 이 결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하겠다라고 확정한 것, 이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결심이 읽히고 한 대표의 이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뭐 오랫동안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참 뭐 총선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의료 대란과 관련된 이런 갈등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푸느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홍준표를 이용한 홍준표가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패악질을 하고 급기야 이 전당대회 때는 이 원희룡과 나경원이 나서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별의 별 공격을 다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이철규를 비롯해서 이 친윤 일부 의원들이 있었다. 한동훈이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도 곧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패하면 한동훈을 또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확한 이제 판단을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뭐 견제는 언제나 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끌어내리겠다. 솔직히 지금 친윤 일부 오늘도 권성동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의혹 그 수사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국민 눈높이 운운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민주당에 나경원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뭐 탄핵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이 직격탄을 또 날렸습니다. 권성동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친윤 일부에서 한동훈을 끌어내리지도 못합니다. 끌어내린다라고 해서 한동훈에게 쏠 총알도 없습니다. 전당대회 때 이미 보여줬습니다. 뭐 그냥 인신공격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어떻게 뭐 무너뜨리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면 한동훈 대표가 이 친윤을 공격할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대표가 그런 부분을 참고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오히려 만약 뭐 정말 권력 투쟁이 붙으면 한동훈을 못 이깁니다. 이미 친윤 쪽은 총알을 다 소진했고 한동훈은 총알을 아직 뭐 거의 쓰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또 친윤은 뭉쳐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철규도 뒤로 나자빠져 있고 지금 권성동이 나서서 또 이러는데 권성동은 뭐 당장 오늘처럼 한동훈에게 뭐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소리를 듣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합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급선무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한 대표를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오늘 조국까지 내려가서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금정구청장 선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부산 시민들이 또 금정 주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바뀌는 결심을 했다. 또 한동훈 대표를 믿을 수 있겠구나. 한동훈 대표의 이 개혁안들이 윤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 갈 것이다. 이재명, 이 조국, 문재인에 대한 심판. 문재인 그 문다혜는 곧 소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엄중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그 운전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사고까지 일어났고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이 난폭 운전, 음주운전, 문이조 심판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이재명 때문에 조국 때문에 무슨 이재명 조국의 이 사법 처리에 기준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국이라면 민주당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도 부산에서, 그것도 금정에서 민주당을 용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승이 되지는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 지난 6월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이게 열리게 된 이유가 전 금정구청장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탓으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억수로 지금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된다. 지금 선거 앞이니까 사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부산 금정 주민들이 여기에 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잡혔다. 국정 쇄신, 이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재명 대 김건희의 충돌입니다. 이 이재명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탄핵 국면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다음 달에 이 중형으로 선고가 될 것이 예상이 되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탄핵 국면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그게 분위기가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은 국회 행안위입니다. 이 행안위에서 오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경기도청, 경기경찰청입니다. 이 김혜경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입니다.
이제 배소현, 김혜경 모두 지난주에 이 선거법 위반 법인카드로 쓴 부분 이걸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또 법인카드 부분 이 수사도 지금 아직까지 이재명 소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배소현이 재산이 80억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파고들 계획이고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배소현이 24, 5살 때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남시청 이 경기도지사 배소현이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이 부부의 몸종처럼 수행비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성남시의 행정 업무를 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80억의 재산을 형성을 했다. 부동산 아파트를 비롯해서 4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느냐. 또 배소현과 그 동거남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니다. 다시 재수사하라 명령을 내려서 경찰이 재수사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로 넘어와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또 법인카드 부분을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3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여기에는 법인카드가 여러 개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재명에게 준 이 법인카드도 사용이 되고 배소현 자신의 법인카드도 사용이 됩니다. 또 배소현의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뭐 전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현욱의 법인카드도 사용이 됩니다. 그걸 나중에 돌려막기를 합니다. 또 현금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드러나듯이 이 김혜경과 배소현, 이재명 부부와 배소현은 거의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느냐. 서로가 지금 아예 완전히 터놓고 결제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을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각종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선거법 위반에서는 금융자료까지 들이대서 재판부가 거짓말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발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소현이 울면서 또 김혜경이 울면서 모두 자인을 한 것이죠. 거기에 뭐 같이 식사를 했던 우원식의 부인이 또 뭐 자기는 현금을 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게 또 거짓말로 드러나고 뭐 이런 지금 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현금을 냈다면 그 식당에서는 법인카드로도 결제가 됐으니까 우원식의 부인에게는 그러면 법인카드 결제도 받고 현금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느냐. 우원식 그 부인의 계좌 그 금융거래 내역도 모두 재판부가 다 이 제출하라라고 해서 다 들여다 본 겁니다. 거짓말로 그대로 들통이 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이 배소현은 경제 공동체였다. 그렇다면 배소현이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이재명 변호사실에 취직을 했는데 지난 20년이 좀 넘게 80억 원, 100억 원대의 이런 재산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느냐. 그 전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 경찰 조사 이후입니다. 경찰 조사하면서 이 배소현의 재산, 전 남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부분 내용이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소현과 얽혀있는 이게 법인카드 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그 배소현의 전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분, 이재명 부부와 배소현이 만약 경제 공동체와 같았다면 이 80억 원, 이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현재 수원지검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알고 있을 것이다.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이 다 조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대북 송금으로도 이재명은 뭐 딱 걸려들었죠.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음 달에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도 이건 뭐 중형이 선고가 될 것으로 지금 뭐 증거가 모두 전 국민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배소현과의 관계
이 부분도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아마 이 국회 국정감사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